보시면은 사실 회사 소개 전에 저희가 이게 남대문이고요. 이게 국보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회사 소개 전에 그 나라에 맞게 이 부분을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선보라 그래서 배보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쉽게 되시는 거고요. 회사는 1986년도에 창업을 하셨고요. 그 전에 이제 선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유니트라든지 아니면 그 엔진 쪽에 들어간 여러 장비들을 많이 했던 부분을 보셨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그 토트사에 들어가는 LNG MEGI 서플라이 시스템을 디색하고 공동 개발해서 설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이제 에미자이 엔진이 이제 50K 벌크 캐리어에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했던 부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컴포르트 쪽에 들어가는 그 LNG 엑스디프 엔진 쪽 시스템도 저희가 넣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지난 그 4월에 울산의 해양지방수산청에서 발주한 그 이 청항선, 청소선입니다. 항구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또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는 선박인데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이번에 이제 적용하게 됐습니다. 회사 인력은 전체 한 700명 정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그 6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공장이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1개 공장이 영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 연료 선박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규제, 결국은 선박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녹스, 속스, 그 다음에 이제 CO2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정성, 이게 검증이 됐다는 시스템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연료 선박이 지금 4월 기준으로 제가 121척이 지금 운항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125척이 그 계약과 그다음에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LNG 어떤 그 가격입니다. 과연 오일 가격 대비 LNG가 계속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연료용 LNG 부분에 대해서 오일 프라이스랑 연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탈피하겠다라는 부분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경제성인데 사실 이 시스템이 처음 시작이 됐던 2000년도 초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처음 제가 시작했던 2009년 정도에는 LNG 연료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이 선박 성가 증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의 2배 정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LNG 연료 시스템 가격이 그 공급 어떤 기자재 가격이죠. 그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가격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자재들이 개발됐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격적인 측면으로 이제 점점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죠. 간략화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포스트로크라고 하는 4행정 기관을 쓰는 엔진이 있고요. 투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엔진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압이고요. 하나는 이제 저압. 말이 저압이지 사실 저압은 아닙니다. 이 엔진 타입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포스트로크하고 그다음에 투스트로크요. 그래서 포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속 RPM을 쓰기 때문에 엔진들이 보통 작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4행정 기관들은 발전기 엔진으로 많이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료 탱크에서부터 이렇게 LNG를 뽑아내 가지고 기화시켜서 바로 엔진으로 넣는 이런 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LNG를 연료 탱크에서 뽑아내는 방법들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을 쓰는 거죠. 탱크 상부에다가 LNG를 통해서 이제 가스를 불어 넣으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가 자연적으로 밀려 나오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가압으로 이제 뽑아내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소형 선박들은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장점은 펌프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팅 장비가 없으니까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소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타입의 연료 시스템을 통해서 LNG를 뽑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NG 연료 탱크가 좀 커진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 가압을 통해서 LNG를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 펌프를 둬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탱크가 연료 탱크가 큰 타입을 쓰는 선박들은 대부분 큰 선박이고
이런 투스트로크 엔진을 쓰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와 그 다음에 기화기와 그 다음에 투스트로크 엔진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엔진을 쓰는 배에는 발전기 엔진도 가스를 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펌프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압력을 낮춰서 발전기로 보내는 타입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배에서 단순히 이렇게 16바의 투스트로크 엔진을 쓰는 게 아니라 고압 엔진을 쓰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퓨얼 펌프를 통해서 나온 LNG를 전부 다 부스트업을 시킵니다. 즉 300바 정도로 더 가압을 시켜가지고 이 MEGI 엔진이라고 하는 쪽으로 보내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좌측에 있는 투스트로크 엔진보다도 이런 펌핑 장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가 더 커지는 타입이죠. 최근에 나오는 그 멤브레인 타입의 연료 탱크를 쓰는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건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22,000 TU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브레인 타입의 LNG 저장 탱크를 쓰는데 그 탱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 안에 펌프를 두고 이렇게 이행전 기관으로 뽑아지게 됩니다. 단지 다른 거는 이제 이 탱크는 가압이 되는 그 타입 C 탱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타입의 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발전기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압 엔진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를 중간에 펌프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탱크 타입 자체의 여러 가지 그 특성상 BOG라고 하는 그 증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증발가스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 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BOG 컴프레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엔진 쪽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금 LNG 시스템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하면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자랑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LNG 캐리어를 제외하고 일반 상선에 들어가는 그 이 MEGI 시스템 전체는 전체의 그 어떤 마켓 쉐어를 저희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DF 엔진 들어가는 부분들 이제 16바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 정도 현재 들어가 있고요. BOG 컴프레스 패키지 같은 경우 대부분 LNG 캐리어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68% 정도. 그 다음에 이 PR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분 제카 설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전 세계 기준으로 4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LNG를 얘기를 하면 이 LNG 벙커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NG 벙커링 같은 경우도 그 이게 뭐 저도 다른 데로 참조한 부분인데 제일 초반에 나왔던 LNG 벙커링은 이렇게 터미널 이 완전히 LNG 터미널은 아니고 육상에 LNG 탱크를 두는 이 시설을 통해서 LNG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형 선박 위주로 되겠지만 이렇게 탱크로리를 통해서 트럭을 통해서 벙커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 3년 전부터 나왔던 벙커링 10이라고 하는 그 배들을 통해서 뭐 NIK나 아니면 쉘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배들을 통해서 LNG를 벙커링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이렇게 탱크롤이 위에 이제 IS 탱크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교체 형식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국내가 왜 재밌느냐면요. LNG 연료 선박을 운영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해서 유럽이 많아요. 근데 LNG 연료 선박과 LNG 벙커링 선박을 제작하는 거, 소형 선박이 아니라 대형 선박을 제작하는 건 한국이 역시 뛰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LNG 연료 선박 그 아프라마스 탱커나 아니면 벙커링 선박들 실제로 국내에서 다 제작했습니다. 뭐 한진이라든지 STX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도 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한국이 좀 떨어지는데 제작하는 생산하고 이렇게 시빌딩 쪽에서는 저희가 한국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벙커링 십을 한번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뭐냐? 결국은 이 멤브레인 또는 타입 C 탱크의 카고 홀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그 LNG 캐리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제일 넘버 원이기 때문에 이런 제작 관련된 기술도 저희가 크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LNG 캐리어도 카고 머시너리 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벙커링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액화 설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연료로 쓰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연료 선박에 LNG를 충전해줘서 다시 그 리턴을 받는 그 BO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LNG 캐리어에 비해서 좀 더 이 카고 핸들링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국내에서 LNG 벙커링 십을 제작하면서 초반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갖추게 됐다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오토메이션적인 측면이죠. 이제 이런 그쉽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콩스버그라고 하는 업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도 이런 자체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국산화가 많이 됐고요. 특히 이 부분에 이제 이런 벙커링 칩에서 또는 연료 선박에서 가장 그 최근에 나온 기술들인데 뭐 여기 업체도 와 계시지만은 LNG를 그 트랜스퍼할 때 여러 가지 세이프티 조건이라든지 파이핑이라든지 퀵 릴리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뭐 해외 유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아직은 좀 그 국산화는 안 됐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이죠. 국내에서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뭐 대형 MEGI 엔진이나 XF 엔진 국내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국내가 기자재적인 측면 또 십 빌딩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항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해운선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선박이 가장 유리할까? 이렇게 이런 게 차도선이라고 카페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카페리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차도선입니다. 도서 지역에 이렇게 나가는 배. 그다음에 타우그보트가 있고요. 이렇게 뭐 국내에서 하는 청소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공선 중에서 그 안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저도 그 집중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터그보트입니다. 왜 터그보트가 대상이 되느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작지만 힘이 강합니다. 즉 다른 배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를 밀어주기 위한 그 출력을 내는 엔진들이 적용되고요. 또 배는 작은데 가스 엔진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스 엔진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선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터그부터 위에 올라오는 매연입니다. 굉장히 매연이 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연통, 그러니까 연돌이라고 하는 그 펀넬을 바다 쪽으로 밀어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희석돼서 나오도록 이렇게 터그보트들이 만들고 있대요. 이거 사실 꽁수죠. 바닷물에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나갈 텐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최근 들어서 제가 예인산업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오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 뭐 3,000톤급, 뭐 3,000마력급, 4,000마력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표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보통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표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보시면 똑같이요. 이렇게 모양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과연 이런 배들이 많이 건조되느냐? 제일 많이 건조하고 있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 다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다 뽑아 보니까 약 1,000여 척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선령이 된 게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령을 바꿔야 되는 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있어서 이 터그보트가 중요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호 그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이 선박 오염 배출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해양 쪽 그 관공단에서 2015년에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요.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과 그 다음에 이제 황산화물이 전체 발생의 포션이 이 해양에서 나오고 있다, 배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버스하고 터그보트를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육상 규제는 이 질소 규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디젤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디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타고 있는 디젤 같은 경우 상당히 깨끗한 기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얼마냐면요 30ppm 정도의 그 황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감 장치를 통해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규제도 지금 육상 규제가 2.0g 정도 되는데 해상 규제는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게 점점 줄고 있죠. 이것만 해도 한 4배 정도 그 규제 연료만 가지고도 4배 정도가 되고요. 황 규제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 쓰고 있을 때 30ppm의 황을 그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상은 아무리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 0.5%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즉 3.5%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출력이 15배입니다. 버스 엔진하고 이제 이 터그보트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뭐
고속으로 올라가고 비례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특히나 이 터그보트 같은 경우는 항속을 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례한다고 보고 계산을 했을 때 디젤 예인선 한 척이 배출하는 가스가 디젤 버스라고 봤을 때면 녹수는 58배가 되고요. 이게 17,000배입니다. 이게 떨어지더라도 5,000배가 넘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걸 사실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스 하나 지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매연 보면 막 뭐라 그러지만 항만에서 터그보트 움직이는 거 보고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더 더러운 기름입니다. 특히나 디젤 터그보트가 지금 쓰고 있는 게 3.5% 쓰냐? 안 씁니다. 이거 저 더 더러운 놈은 그좀 뭐죠? HF나 이런 거 막 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4월달에 수주한 청황선의 모형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그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소형 선박 같은 경우도 이 청황선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연료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선체 구조 안에 들어가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규제 관련된 쪽으로 한번 좀 가기 전에 과연 그 지금 현재 LNG 선박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봤을 때 이게 CGM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배입니다. 22,000 TU 배가 과연 쓸까 안 쓸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LNG로 갔습니다. 혹자는 이 뒤에 안 나올 거다 막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테이프를 끊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빅 챌린지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H 쪽 상선에 그 이 대형 컨테이너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LNG를 갈지 안 갈지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LNG 연료 선박이 어떤 형태로 지금 끌고 갈까? 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품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시스템.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퀄리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좋게 해달라고 그러죠. 금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예, 낮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싼 거 넣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복잡한 시스템 원하면서 각 퀄리티하고 이걸 다 좋게 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뭐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부분을 뭐 간단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LNG 연료 선박이 나오기 전에 과연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인력, 풍력이죠. 풍력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게 넘어가네요. 다른 데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만 년 이상 이 돛담배를 썼습니다. 뭐 이건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석탄 증기 터빈이 나온 게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서 가끔 보는 증기 터빈 145년을 썼습니다. 오일은 그 본격적으로 쓴 건 이제 처칠이 군함에다 적용하면서부터 써가지고 70여 년간을 썼고요. LNG가 2000년에 나와서 약 17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박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여 박사님이 수소가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결국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것도 개입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길게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지. 수소가 마지막이냐? 사실 그렇게 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양수산부가 같이 지금 이런 연료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2017년이죠. 부터 시작해서 총 4개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일부 회의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회의를 거쳐서 발굴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이제 LNG 추진 선박을 결국은 그 육성을 하겠다. 금융도 지원하겠다. 2025년까지는 관공선 중에 31척을 그 LNG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로 국내 기자재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시가스랑은 다른 가격 체계를 가겠다. 사실 이 부분이 정책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타이틀을 나왔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면서도 뭐 정부기관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해수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네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래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다가 해수부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산자부하고 해수부랑 조금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선박을 다각화하겠고 여기서는 이제 예인선을 예를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예인선을 중심으로 그 LNG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공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간 한두 척을 분명히 LNG로 가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울산 쪽의 청항선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들 통해서 LNG 주인선을 시범 발주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연안해역을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ECA 지역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검토. 여기서 실행된 거는 결국 발주하는 거에 대한 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봐왔지만은 옛날보다는 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